그라인더가 한 대이실 경우엔 대중적인 로스팅 포인트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로스팅 포인트는 중배전된 이상입니다.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쓴맛이냐 신맛이냐, 일단 쓴맛에서 먼저 찾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쓴맛의 로스팅 포인트의 커피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지만 우유가 들어가거나 시럽이 들어간 베리에이션 메뉴를 할 때 시럽을 뚫고 올라오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있는 쓴맛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라인더가 한 대이실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중약배전에서 약배전인 커피보다는 중배전 또는 중강배전된 블렌딩을 먼저 사용을 하시고 향후에 그라인더를 추가를 하실 경우에 캐릭터가 반대된 성향의 블렌딩을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억셉트 커피의 C타입의 판매 구성비는 60%에 육박합니다. 저희가 OEM 또는 프랜차이즈 본부 벤더 등등등으로 보내지는 정말로 많은 커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C타입은 개인 카페 매장과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구성비의 60%를 차지합니다. 스페셜티 블렌딩이 60% 이상 차지한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kg를 쓰는 매장이든 1톤을 쓰는 매장이든 C타입에 대한 고객사들의 충성도는 정말 감사할 정도로 높은 것 같습니다. 왜 C타입이 사랑을 받느냐에 대한 부분을 많은 고객사들의 피드백을 받고 또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선은 로스팅 포인트가 굉장히 대중적이다. 너무 세게 볶이지도 않았고 또 약하게 볶이지도 않은 중배전 이상 정도의 대중적인 로스팅 포인트가 있어서 쌉싸름한 맛이 있고 그 포인트에서 주로 많이 없는 적당한 산미가 C타입이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중강배전된 커피는 쓴맛, 고소한 맛, 좋은 커피를 쓸 경우는 단맛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는데 C타입에서는 따뜻한 커피 기준에서는 쓴맛, 고소한 맛, 신맛, 단맛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적어도 일반적인 중강배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그 맛있는 은은한 양념장 같은 산미를 만들기 위해서 로스팅을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무조건 알을 다 익혀야 좋은 게 아니거든요. 케냐 커피를 블렌딩 비율에 많이 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동일 로스팅 포인트에서도 그 무게감이 있는 산미를 끌어내는 게 케냐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케냐를 블렌딩 비율에 많이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묵직함 속에 숨어있는 산미를 뽑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알고 그 커피를 즐겨주신 분들이 일반적인 다른 커피를 드셨을 때 똑같은 무게감이 있는 커피 선상에서도 캐릭터가 조금 덜 발현되다 보니 저희 커피를 드셨을 때 다른 커피를 드시기 조금 뭔가 밋밋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P타입의 캐릭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물론 원작자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 애매하다는 표현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 커피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또 아주 무게감 있게 뽑을 수도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B타입처럼 마일드하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판매 구성비 중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중을 노린 이 P타입을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카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형 카페입니다. 정말로 큰 카페이고 연령대가 10대에서부터 60대가 옵니다. 그라인더 한 대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베이커리나 정말 맛있는 디저트와 함께 편하게 뭔가 캐릭터 있고 정말 커피 전문적으로 뭔가 먹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편하게 내가 한 잔을 마시고 싶은 커피, 하지만 고급스럽고 목넘김이 훌륭하고 여운이 긴 커피를 선택을 하실 때는 사실은 P타입만한 게 없습니다. 그 와중에 베리에이션에도 강하기 때문이죠. B타입, C타입 같은 무게감이 있는 커피를 베이스로 사용을 하시면서도 좀 더 우리 매장의 확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라인더 한 대를 추가를 하셔서 좀 약하게 로스팅된 커피를 대입을 하려고 하시는 업체들이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F타입은 에티오피아 내추럴과 콜롬비아 워시드를 각각 로스팅 하여 배합을 하였습니다. 즉,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최대한 끌어냈기 때문에 F타입을 드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에티오피아 내추럴 싱글 오리진을 마시는 것 같다.
그만큼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정확히 끌어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약배전된 싱글 오리진급의 커피를 데일리 블렌딩으로 먹을 수 있다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어요. 아메리카노로 하나 편하게 먹는 게 거의 핸드드립 같은 맛이 난다, 브루잉 같은 맛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커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커피 매니아층을 상대하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커피다 라는 말씀 감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 매니아층들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때로는 무게 있는 커피, 때로는 과일만 하는 커피를 병행해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매장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타입의 밸런스라 함은 다양한 맛이 공존하기 때문에 밸런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력된 부분은 과즙 같은 산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과즙도 있는데 볶은 견과류 같은 고소함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균형감이 좋아서 밸런스라 했습니다. 하지만 B타입 같은 배전도 로스팅 포인트의 커피만 단일로 사용하시기에는 베리에이션 메뉴에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커피 가지고 있는 본인의 쓴맛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장점이라 한다면 다양한 맛을 편하게 접근시킨다. 즉 맛있는 산미를 편하게 접근시키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블렌딩일 수 있으나 그라인더가 한 대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사용하시기에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R타입은 OEM 공략이 맞습니다. 우선은 일단 블렌딩 배합 비율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콜롬비아 성애자 같아요. 콜롬비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안정감 있게 커피를 공급을 해주면서도 항상 맛이 정말로 이렇게 일정한 커피는 저는 콜롬비아가 감히 원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브라질을 베이스로 쓰면 좀 더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스코어가 거의 한 80점에 육박한 콜롬비아를 베이스로 사용을 하고요. 근데 거기에 브라질을 빼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소한 맛과 대중적인 노트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또 에티오피아를 또 넣은 이유는 또 에티오피아가 가지고 있는 그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빼뜨릴 수 없죠. 이 세 가지의 커피의 각각의 국가를 보시면 커피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대중적으로 접근할 때도 중요하지만 OEM 또는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고급스러운 커피도 원할 수 있지만 안정감 있는 공급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공급받기 쉬운 커피를 안정감 있게 로스팅하여 전달하고자 R타입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두를 저희 쪽에다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보내주시고 원하는 아그트론 수치를 제시를 해주세요. 몇 플러스 마이너스 이 안에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배전도 로스팅 포인트에 맞춰서 원하시면은 소분 또는 원하시면은 벌크 다 포장해서 보내드리는 시스템을 당연히 갖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ODM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R타입의 블렌딩을 베이스로 하여 로스팅 포인트를 조정을 해서 저희 콩을 유통을 하시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OEM의 기본적인 조건은 월 유통량 기준에서 500kg 전후에서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 넘어갈수록 제3자 물류로 배송을 하거나 저희가 직접 배송을 하거나 봉투 제작 같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대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같은 커피를 가지고도 로스팅 포인트로 맛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 OEM을 관심을 가져주시는 업체도 많고 이거 잠깐 보여드려도 되나? 보시면 이렇게 봉투까지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통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저희 커피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 네,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EM 부분에 있어서 블렌딩의 변경 또한 100% 가능하고요. 저희 기성 가지고 유통을 하실 경우도 있지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두 라인업 중에서 원하시는 배합 비율 또는 원산지를 변형해서 당연히 계약이 가능하십니다. 또 억셉트 OEM의 또 장점이 있는데요. OEM이라 하면 또는 벤더사라 하면 저희 원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유통을 하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업체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두를 사용하는 본사가 돋보여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억셉트 커피는 HACCP, 식품안전
관리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햇섭 부분을 좀 더 강조시켜 드릴 수도 있다는 점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좀 더 안전한 위생에 좀 특화된 그러한 커피임을 강조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또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억셉트 커피의 캐파를 말씀을 드리면 주간 생산 기준 30톤입니다. 월 30톤. 근데 현재 15톤 정도 출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는 현재 캐파 5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더 많은 캐파를 더 채울 수 있기 때문에 1단위 생산량이나 주단위 생산량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이번에 지금 현재 이 장소인 이 공장을 저희가 증축을 함으로써 100평 넘는 공간에 원료 및 R&D 룸, 프랜차이즈 본부의 팀원들과 가맹점주들 또한 교육할 수 있는 이 교육장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억셉트 커피의 블렌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소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좀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억셉트 커피의 김광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